안녕하세요. 정독창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대비 노동법 강의 관련해 가지고 연간 커리큘럼하고 교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기인데요. 연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때는 가장 시간이 많을 때죠. 이때는 이제 처음 노동법 그다음에 수험에 들어온 분들, 그래서 노동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듣는 거고, 또는 1년 공부했는데 100% 불합격할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보통 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조문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1차용만 쓰는 조문이 있고요. 2차용, 즉 2차 시험에서 관련 문제가 났을 때 반드시 적시해 줘야 되는 조문들이 있는데, 모든 조문을 다 실지는 않고 노동법 2차 시험과 관련된 조문들을 실어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법학을 배우면 학설이라고 그러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이 학설인데, 노동법은 생각보다 조문보다 학설보다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설은 정말로 기본서를 출간하신 교수님들이 주되게 언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축소해서 적시를 했고, 학설을 너무 남발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인데요. 역시 노동법 시험은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다른 법학과 달리 노동법은 영미법을 개소했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촘촘히 돼 있지 않고 대부분이 판례 법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 노동법 시험도 이 판례 법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축약해서 적시해서 판례가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이게 나온 건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서 내용인데요. 이렇게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은 판례 사례다 해가지고 간략하게 어떠한 관계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 있는 거는 별표를 쳐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별표를 치고, 그 다음에 항상 관련 내용이 우리 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인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진 건지를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요약해 놨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래서 판결 요지만 깡그리 보지 않고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우리 시험,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출제됐던 것들을 각 장별로 어떠한 주제가 언제 출제됐는지,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변호사 시험과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나왔던 주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최근 3년, 길게 잡으면 한 5년 내에 판례, 이 두 가지가 출제의 가장 큰 포인트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법은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판례를 기본서에서 읽고 뭐 조문도 읽고 학설도 읽고 여러 가지 걸 뭐 검토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기가 가장 시간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판례를 정말 꼼꼼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빈칸 넣기 노동판례 암기장을 여러분에게 교부를 해드리거든요. 요거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판결 요지 원문을 그대로 실은 거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내용인데 빈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판결 요지 원문이 다 실린 거 똑같은 건데 그것을 그대로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인물을 함께 드리면
여러분이 복습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판결 요지를 원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왼편의 빈칸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 가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떠한 단어나 문구가 중요한 이거를 체크하면서 이해도와 스스로의 각인 작업이 상승하도록 저 요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례 학습을 충실하게 연기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밑줄과 두꺼운 글씨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 것들, 이렇게 밑줄과 두꺼운 글씨로 된 것을 빈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면서 적으면서 스스로 판례를 꼼꼼하게 각인하면서 읽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했던 거와 똑같은 줄과 똑같은 활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밑줄 챈 부분 있죠. 그것을 그대로 빈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확인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빨간 펜으로 스스로 쓴 것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 판례가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도 테스트 Q&A 유의물을 나눠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이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하지만 진짜 이 주제를 이해했는지는 솔직히 스스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용은 제가 안 넣어놨지만 꼭 시험을 떠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기 동안 충실히 여러분이 노동법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일기 때부터가 실질적으로 유예 이상도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정말로 노무사 시험의 수험기가 진짜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보통 기본서를 보통 다시 보면서 다지는데 저는 아예 이때 당고나 자료인 노동법 요약노트, 요약서죠. 그냥 이것을 주계조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3기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본서가 부교자가 돼서 여러분이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표출할 수 있는지 요걸 중심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요건 한 120페이지 언둘이 되고요.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내용은 좀 빼고 형식은 좀 파악하고 답안지에 쓸 내용만 응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교재로 활용하고 그리고 사례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다 중요한 거 별표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 부분들은 이렇게 다 표시해 놨고요. 되도록이면 형식보다는 그냥 내용 위주로 문제점이 뭐고 뭐 학설은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내용도 쓸만한 응축해서 하고 중요한 부분은 검토까지 이렇게 해서 요 주제가 나오면 요 정도 답안에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응축해서 이 요약 노트를 만들었고 요것은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계속 회독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1기부터 3기까지 가져가면 나중에는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몇 페이지에 뭐가 있을 정도로 기억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하도록 이렇게 하고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판례 요약 노트인데 우리 앞에서는 연기 때는 빈칸 넣기 노동 판례 암기장이었는데 이제 굳이 이제 일기 때는 공부를 그래도 좀 했으니까 뭐 빈칸 넣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그래도 일기까지가 시간이 좀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공부의 양과 실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판례 요약 노트를 나눠드립니다. 요거는
판결 요지를 요약한 거랑 원문을 같이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요약 내용입니다. 이 판례 요약 내용.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요 요약 내용만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고 요 정도는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밑에를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요약된 부분만 보고 본인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파악하면 되고요. 근데 아무리 연기 때 열심히 공부해도 아직은 좀 미흡하신 분들은 요약된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판결 원문을 요지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이해와 또 표출할 내용들을 계속 확인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판례 요약 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례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2기가 들어가는데 2기부터는 이제 사실상 문제 위주로 가거든요. 답안지에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다 사례집을 봅니다. 저도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사례집에는 기존에 출제된 것들보다는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실었습니다. 출제됐던 것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시험보다는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나왔던 주제들 그런 주제들을 실어서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실었고요. 그거 외에는 최근 판례인데 여러분이 꼭 학습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실어서 이 사례집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목차를 좀 정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목차 잡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목차는 보시면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공부가 되시면 이 목차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것이 좀 잘못 길들여지면 실제 시험에서 목차 잡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이 책의 특성 하나가 코멘트 부분을 만들어서요. 이 공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목차는 사례집 목차는 큰 틀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그냥 만들어놨습니다. 쟁점의 정리, 그 다음에 사안 해결, 결론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 규정과 판례 법리가 바로 이게 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슈 이것이 룰이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이죠. 컨클루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 답안이 사례형 답안이 작성되거든요. 관련 규정을 따로 빼놓은 것은 조문을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누락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따로 그냥 아예 빼놨고 그다음에 판례 법리로 다 묶는 이유는 목차가 복잡해진 것은 이것 때문에 사실 복잡해지거든요. 요 판례 법리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하나인지 둘인지에 따라서 목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판례 법리 밑에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판례가 풀어야 될 소목차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무조건 목차는 이겁니다. 그래서 목차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목차가 좀 복잡해지려고 하면은 요것을 로마자 3으로 빼고 요것을 로마자 4로 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요 밑에 뭐 학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쭉 쓰면은 목차가 되게 이제 복잡해지게 느껴질 뿐이죠. 하지만 이거는 답안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실력이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개의 목차 중에서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판례가 뭔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례만 요 밑에다가 소목차로 집어넣어주면 답안은 그냥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에 정리해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면 되고요. 사안 해결도 이 쟁점별로 각각 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목차를 되도록이면 간편하게 해서 복잡하게 생각이 안 들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멘트 부분인데 이런 것은 다른 책에는 별로 없는 건데 보통 이제 이 주제가 다른 시험 또는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기는 이제 2013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고 또 2019년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됐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험에도 뭐 오래전에 출제됐으면 다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여기는 좀 짧은데 좀 긴 것은 뭐 최근에 이런 판례도 있다. 이것은 사례로 안 만들었지만 이 부분은 꼭 이해해라.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공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는 보통 진도별 모의고사거든요. 저도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는 이제 답안을 쓸 때 암기나 표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조금 보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앞 1기 때 봤던 요약 노트를 계속 참조하면서 실제 답안 작성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도 모의고사 보고 이 요약 노트도 진도별로 계속 같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보도록 이렇게 해서 이 요약 노트를 1기 때 봤던 것을 2기 때도 연속해서 계속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 3기는 사실은 이때는 마지막 정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새로운 걸 많이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마무리 정리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모의고사는 진도별로 보통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때는 아예 시험에 대비해서 회독해보고 그 범위 내에서 전체 모의고사를 봐보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별법과 집단법을 둘 다 하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개별법만 150점, 또 개별법만 150점, 그 다음에 집단법만 150점, 집단법만 150점 해가지고 미리 마치 시험을 보기 전에 넓은 범위를 한번 혼자 공부해 보고 그 중에서 랜덤으로 시험을 보는 이런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면은 2기보다는 더 답안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범위가 갑자기 넓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못 쓰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해 봐야만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특정 짧은 단원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3기 때 좀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법 요약 노트를 미리 한번 개별법 1주 동안 봐보고 그 다음에 시험 봐보고 이런 걸 계속 한번 하도록 회독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회독 연습하고 제일 마지막 주는 이 진짜 하루 동안 한번 이 요약 노트를 같이 한번 쭉 일회독 해보는,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전체를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서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마지막 한 달이거든요. 이때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 5회독 이상 하는 기간인데 이때 노동법이 아주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충분히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1년 전체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대비 노동법 강의 커리큘럼과 교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